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 날짜를 잊으셨네요. 왜 이럴까요, 정말? 오늘이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어느덧 금요일이 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PPI 생산자 물가지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코어 PPI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더 뛰어넘게 나오면서 약간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만 반도체 쪽에서의 투심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이크론이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BNP 파리바에서 디램의 수요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4% 내렸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외에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있었는데 어도비와 오라클이 시간외에서 수요 전망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 전망을 내놓으면서 각각 어도비는 시간외에서 8%, 오라클은 시간외에서 5% 각각 하락과 상승의 흐름을 그렸습니다. 네, 시간외 실적까지 짚어주셨고요. 반도체 엇갈림 살펴주셨는데 우리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어느 쪽의 분위기를 동조하게 될지 오늘 장중 반도체 흐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명절 전에 들려온 뉴스들 같이 정리해 보시죠. 자, 어제는 젠슨 황 돌아온 형님이 명절 선물을 안겨준 듯한 느낌이었죠. 젠슨 황의 골드만테크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이 사우디로의 엔비디아 칩 수출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어제는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2% 이상이나 뛰었고요. 코스닥은 3%. 올해 상승률 기준 코스닥은 두 번째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해리스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조금 우위를 뜨기 시작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어제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규모가 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매도에 대한 저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의 매수에도 섹터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것에 대한 변동을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투자 심리가 좋았었기 때문에 투심 호조로 그것이 막판에 상승 재료로 더 작용되면서 후반 탄력도 괜찮았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나 저가 매수 유입 그리고 코덱스 반도체 등의 강세 흐름, 2차 전지 소재, 화장품, 친환경,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화장품, 친환경까지 섹터 다수가 올라갔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많았고요. 분위기가 좋았던 하루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시장에서 여러 요소들을 경계하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죠. 다음 주에 있을 FOMC, BOJ 그리고 금투세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집중하는 이슈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국내 한정에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야권에서 폐지나 유예 의견이 꽤 다수 등장하고 있다 보니 명절 지나고 토론을 거친 이후 유예 혹은 폐지 쪽의 의견이 실리지 않을까 기대 등도 최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투자 심리 개선의 요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시장은 주도주가 부재했고 빠른 테마 순환 그리고 반등의 지연이 있었는데 반도체단이 일어서 주면서 이것이 좀 한 번에 해결되는 느낌입니다. 물론 단발적인 흐름이 아니라 연속성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과제는 있겠죠. 어제 바로 젠슨 황의 발언, 수요가 강력하다, TSMC 외에서도 우리는 공급받을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점 등으로 인해 국내 HBM과 삼성전자에 같이 힘을 주는 흐름이 있었고요. 어제 HBM 종목들, 삼성전자향 종목들 전반적으로 같이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사우디양 최신 AI 칩 수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두 가지를 반도체단에서 전달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 모멘텀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AI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그동안 피력해왔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엔비디아 칩이 이쪽으로 다수 수출되게 된다면 결국 HBM의 모멘텀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SK하이닉스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7%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죠. SK하이닉스도 그동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어제 7% 올라서면서 17만 원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가니 한미반도체가 같이 따라갑니다. 일단 5%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자, 삼성전자도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로는 어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삼성전자로는 매도였다라는 점, 아직은 외국인의 수급에 삼성전자 유입 기다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 특징주로 본다면 익숙한 상반기의 형님들이 이름을 올렸네요.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D 현대일렉 등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젠슨 황의 서브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같이 일어났다이죠.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에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탕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동태전도 부쳐야겠죠. 명절의 3대장으로 볼 수 있듯이 어제 국내장에서도 주요 큰 섹터 3대장이 함께 올라서 반가운 마음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봤던 이 엔비디아, 사우디, 이런 모멘텀 등을 받아가면서 HBM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CXL 기반 D램 시장의 개화 기대감도 일부 등장하며 오킨스전자, 네오셈, 엑시콘 등이 올랐습니다. 다만 장중에 기억하기로는 오킨스전자가 상한가도 터치하기도 했는데 윗꼬리가 크게 달리긴 했습니다. 14% 상승폭을 줄이며 거래를 마쳤죠. CXL을 대장하면 우리가 네오셈, 엑시콘 등을 언급하는데 모처럼 이들 종목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꼬리는 달렸으나 14%, 10% 이상의 상승을 유지했네요. HBM과 CXL 전반적인 반도체 소부장이 함께 올라줬고요. 2차 전지도 어제 강했습니다. 해리스 모멘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낙폭 과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던 시장으로 매수 유입, 이것들이 맞물린 결과이고요. LG 엔솔은 지난달도 좋았는데 상승 흐름 괜찮았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나노 신소재, 솔브라인 등등의 종목들 강했고요. 어제 이 시간에 이제 리튬 관련한 얘기를 전달드린 바가 있었는데 리튬주들도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요. 리가캠, SK 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등등의 너나 할 것 없이 올라섰습니다. 금리 인하의 모멘텀을 받았다. 뭐 이렇게 상승에 대한 해석 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전반적으로 약간 바스켓 매수 느낌이 강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3대장의 강세 흐름 반가웠고요. 다이어리 정리가 중요한 이유, 저희가 이제 일요일에 항상 대본 작성을 하면서 한 주간의 이제 일정 등을 체크를 하죠.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추석 전후 살펴야 될 점들을 같이 살폈었는데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언급 혹은 일정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보핏 출시 모멘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행 그룹 총수가 함께 가게 될 것이라는 9월의 일정, 테슬라의 로보택시 등등을 살폈던 바가 있었죠. 어제는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섹터가 이런 일정에 대한 대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같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전 쪽에서 어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졌고요.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 허가를 받았다라는 속보 등이 들려왔습니다. 보성파워텍이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에너토크 22%, 우리기술, 우진엔텍 등의 종목들도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일부 원전주들이 시간 외에서는 하락이었었기 때문에 원전주들의 장중 상승, 시간 외 하락, 그 중간에서 오늘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봇 쪽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모멘텀 등을 받아가면서 어제 로봇 종목들도 시세가 꽤 좋았습니다. 에브리봇이나 다른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엔젤 로봇도 올라섰고 인탑스도 9% 상승세. 잠시 후 로봇에 대해서는 혜은 앵커가 자세하게 브리핑해 줄 겁니다. 그리고는 뭐 그 밖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 모멘텀을 안고 있는 섹터들, 뭐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혹은 로봇주 강세였고요. 쇼커버 이슈의 카카오그룹주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전력기기, 그 전 거래일은 수출 모멘텀으로 올랐다면 어제는 AI 패러다임 내에서 AI 전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올라서는 흐름, 계속해서 3일 연속 좋은 시세를 일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연결고리는 앞서 나눠봤던 이 일정 얘기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4대 그룹 총수가 대통령의 해외 출장에 동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19일부터 21일까지 체코행이고요. 어제 나왔던 대통령실 속보입니다. 체코와 우크라 인프라 재건, 인도적인 지원을 논의하겠다, 한미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등등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거기 가서 한국과 체코의 비즈니스 포럼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에 대한 모멘텀 등 이게 확정되는 뉴스가 나와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겠지만 보통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더 먼저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과 약간 뉴스 그 사이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원전 쪽에서는 이렇게 철도 재건으로는 이 정도 분류를 해뒀으니까요. 트레이딩으로 한번 살펴보실지 내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장 밤사이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간의 흔들림을 겪다가 결국에는 회복하며 올라주었는데요. ECB 측에서 예상했던 대로 25bp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왔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자체는 지금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 등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CPI에 이어서 PPI도 근원 물가 쪽에서 MOM 기준, 그러니까 월간 기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CPI, PPI 동일하게요.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높았다라는 평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50bp의 인하 확률보다는 25bp 인하 확률에 아직까지 시장은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했어요. 그래서 고용 불안은 조금 남아있다라는 평 속에 압도적으로 25bp 인하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고용 불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의 확률 등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생산 둔화 이슈로 인해서 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뉴몬트가 4% 이상 상승했고요. 개별 뉴스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일부 지역 먹통을 보였다고 합니다. 1시간 만에 복귀가 돼서 큰 피해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9만 건 정도의 이제 불만 등의 신고 접수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한번 이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문제로 인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속 골드만삭스의 이제 테크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 젠슨 왕의 발언도 있겠지만 브로드컴 CEO의 발언, 내년에 강력한 성장을 예상한다. 이런 얘기 등이 들려왔죠.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경기에 밀접한 반도체 종목군들은 하락했다라는 평인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BNP 파리바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목표가를 52%나 다운시켰다라는 점에서 3% 이상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에 HBM 등의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를 꼬집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종가상 87달러에서 마이크론 테크가 끝이 났고요. 마이크론만 부진했던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장비주들 미국에서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약간 전통 반도체 쪽이 흔들림, AI 반도체는 비교적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주 강세였고요. GM도 오늘의 주요 특징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현대차가 GM의 주가를 밀어줬네요. 현대차와 함께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공동개발, 생산, 판매 등을 앞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GM의 주가가 이에 반응하며 3% 뛰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GM으로 오늘은 특징주 정리가 가능한 하루네요. 전반적으로는 뉴욕장 양호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강했는데 여기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약간 반도체 장비단까지 해서 부진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전체적인 메가캡 종목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애플 강보합에 그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앞서 클라우드 서비스 먹통 사태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쪽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 유가가 올라서면서 국제유가 관련한 에너지 종목들의 상승세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이튼, 버티브 같은 전력 관련한 인프라 쪽 종목들도 분위기가 괜찮았다라는 점
보시죠. 나름 양호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눠봤었던 GM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대한 자동차 동맹이 탄생하는 걸까요? 현대차와 GM이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끼리 이런 협력을 맺었다라는 게 굉장히 생소해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승용차와 상용차 공동 개발 생산하겠다. 공급망을 공동 관리하겠다.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다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배터리 소재나 철강제, 주요 부품 공급망을 공유한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 주문을 함께 넣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 업체들 기준으로는 이제 한꺼번에 대규모의 소재를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생산비의 절감 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공장에서 서로의 차량을 생산해 주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차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GM이 세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35개 국가의 공장 등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신규 공장 설립에 대한 비용 절감, 공장 가동률은 각각 서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특정 시점 이후에는 일부 차량을 함께 개발해서 생산하고 한 차량인데 현대차와 GM의 로고가 섞이는 거겠죠. 같이 달려서 출하되는 리베징까지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함께 차량을 생산하는 분야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모두 포함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현대차와 GM의 성과 등이 확인이 된다면 기아도 그 동맹에 합류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렇게 다 같이 한 업체에게 소재 이런 것을 주문 넣는다라고 고려해 봤을 때 현대차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현대제철이 GM까지도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생각나는 대로 확장할 수 있는 분야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GM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기술 적용한 모델이 이제 GM을 통한 GM 밸류체인을 통해서 그 국가 등에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차 공급망, 고객사가 확대될 수 있죠. 앞서 봤던 현대제철 같은 경우요. 현대제철이나 자동차 부품, 현대차 쪽의 밸류체인들 기대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주문 갖고 마진 싸움에서 자동차 부품사들이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좀 과제가 남아 있겠죠. 현대차와 GM 공장의 가동률이 각각 올라간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 장비 쪽도 열어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그냥 시작의 뉴스이긴 합니다만 언제나 시장은 이런 이야기에 조금의 설레발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하이브리드 이렇게 종목들을 분류해두긴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쪽을 살펴보다 보니 인도 쪽이 눈에 띄더라고요. 인도 증시가 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자동차 종목군들의 강세가 인도 증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린 것으로 시장 분석가들이 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자즈 주택금융이라는 기업에 IPO 자금이 집중될 정도로 IPO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의 인도 IPO 이 이슈가 또 한 번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과거에 인도 시장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눴던 바가 있는데요. 인도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죠. 인건비는 굉장히 싸고 젊은 노동력은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입니다. 인도는 지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인도향 밸류체인 기업들 작년 기준의 내용입니다. 하나증권, KB 등등의 증권사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를 했던 거고요. 오늘 자동차 쪽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자동차 라인 요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해 나왔던 신영증권의 현대차 인도 공장 건립과 42개사 주요 부품업체 진출 이런 증권사 보고서도 함께 나눴던 바가 있었는데요. 현대모비스, 위아, SL 만도, 한온시스템
된 그리고 인도 법인을 보유했거나 인도 매출을 갖고 있거나 하는 기업들 요 정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화테크인가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GM이나 현대차의 매출이 모두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와서 시장 내에서 GM, 현대차 모멘텀 혹은 현대차 인도 모멘텀으로 해서 자동차 쪽을 한번 살펴야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영화테크 차트가 나와 있는데 1.5% 어제 상승했어요. GM 매출이 70%, 현대차가 30%, 뭐 이 정도 평이 이야기됩니다. 자세한 사업부 내용은 관심 있으시다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모처럼 좀 열어본 것 같고요. 명절 전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섹터 뉴스 등을 정리하고 있다가 우리가 바라보는 섹터가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 등을 한번 그냥 개인 피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명절 때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주시면 시청자분들의 의견 좀 받아서 같이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섹터 내에서 성장주로 분류되는 섹터들이요. 편리한 세상을 꿈꾸는 섹터들이죠. AI,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동되기 위한 전력망. 그러면 우리가 편리한 세상을 꿈꾸는 섹터를 바라볼 때는 신기술 소식이나 신제품 소식이나 새 패러다임을 여는 소식, 챗 GPT 같은 것들요. 그리고 이런 신성장 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 이런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보시면 되고요. 생활에 대한 간절함, 이것은 그냥 순화시킨 거고 사실 삶에 대한 간절함으로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분야입니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등인데요. 항암, 치료에 대한 간절함, 비만, 당뇨도 이젠 질병이니까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희귀병, 이 모든 것은 치료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임상 3상 혹은 FDA 승인 이런 이슈의 주가는 몇 배고 가는 민감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산업을 보신다면 그때는 임상이나 신제품, 신기술 뉴스를 살피셔야 되고요. 이쪽에는 이제 의료 AI나 로봇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인해서 내 삶을 좀 더 편리하게, 윤택하게 혹은 이제 간호하시는 분들도 웨어러블 로봇 사용의 수요가 꽤 많다라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생활에 대한 간절함 섹터 이렇게 분류해봤고요. 자, 이것은 욕망 섹터죠. 미에 대한 욕망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화장품, 미용기기, 보톡스, 시술 혹은 탈모 등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나의 욕망에서는 가장 가까운 미적 욕망을 드러내는 섹터입니다. 이쪽을 보신다면 신제품이나 인지도, 유행 그리고 그 유행에 기반해 수출이 잘 돼서 따라온다는 실적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치 공기처럼 우리의 삶에 익숙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어련히 노트북,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자동차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거, 음식료 내가 먹는 거, 화학, 과자 봉지에도 들어가는 화학 제품들, 건설, 철강, 전력, 정유, 원전 필수적인데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이 어찌 보면 반도체 이런 성장과 같이 엮여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조금 잠잠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들도 반드시 또 관심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수출이나 업황, 가격, 정책, 비용, 실적에 영향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되는 세상으로는 이상기후 측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전기차, 신재생, 탄소 중립, 신소재 혹은 친환경 등이 있을 겁니다. 이쪽은 수출 정책이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수소의 비용이 얼마나 떨어지나 신재생의 비용이 얼마나 떨어지나 그래서 얼마나 대중화가 쉽게 되는가 이런 가격 문제도 민감할 겁니다. 각 섹터로 한번 그냥 분류를 해봤고요. 조금 뉴스를 보실 때는 이런 뉴스에 더 민감하구나라는 특성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편리한 세상에 전력망이 들어가 있고 마치 공기처럼 우리의 삶에 늘 전기화되어 있는 삶에 들어가는 전력, 다 들어가는 게 바로 전력 쪽인데 전력 관련한 뉴스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미래 산업이나 일상에 필요한 내용들, 오늘 나온 걸 예로 든다면 오픈 AI와 엔비디아 경영진이 백악관에서 AI 인프라 수요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 측에서는 AI 인프라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건 AI 패러다임이건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그에 맞춰서 그러면 에너지 조달
보달이 중요하잖아. 친환경 에너지를 키워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키워드는 AI 인프라, 그러면 전력망 구축, 데이터 센터 확충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원, 신재생 에너지 혹은 원전 등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런 흐름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신다면 조금은 더 쉽게 종목에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짓고 섹터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로봇 잡아주신다고요. 네, 앞서서 보신 판에서 편리한 세상을 꿈꾸며 생활에 대한 간절한 바람 쪽에 로봇을 넣어주셨더라고요. 새벽에 워낙 또 일찍 나와서 자료를 준비하시니까 네. 누가 나 대신 좀 대신 걸어줬으면 할 때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누가 좀 찾아주고 이런 스토리도 만들어주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또 제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래도 걸음이라도. 그렇죠. 네. 걸음이라도. 네, 그런 수요들이 최근에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번 브리핑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는 삼성전자의 보핏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삼성닷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보핏의 매뉴얼과 스펙이 기재가 되어 있다가 삭제가 되는 이러한 약간의 작은 해프닝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보핏 출시가 정말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가늠하게 하는 모습들이 삼성닷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 바로 엔젤 로보틱스였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사실 지능형 웨어러블 로봇 연구개발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재활 의료 쪽 그리고 생활 보조, 산업용으로도 전반적인 로봇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엔젤스튜라던가 어제는 또 워크온슈트라고 해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도 이 엔젤 로보틱스의 워크온슈트를 착용하고 걸을 수 있는 모습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젤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에브리봇, 인탑스, 유진로봇, 로보로보, 아즈넥스텍 이러한 로봇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강하게 뿜어줬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엔젤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LG전자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핏이 자극한 심리가 과연 로봇의 전반적인 센티멘탈을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인가 주목할 만한 리포트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삼성증권의 강희진 연구원이 로봇 관련해서 인덱스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요. 다만 로봇 투자는 좀 장기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로봇의 행동 원칙, 이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현실 감각을 캐치하는 것의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AI와 로봇의 하드웨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시키는가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 난제에 부딪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미국 기업들의 미국과 유럽 업체까지 합쳐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의 종목을 합산해서 그 센티멘탈을 추적을 해보니까요. 한국은 이렇게 짙은 파란색 줄을 보시면 됩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의 주가 추이를 들여다보니까 2023년 하반기에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 치솟았다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씩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라는 이야기도 이 발간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상장된 로봇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인 센티멘탈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점도 함께 캐치가 가능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센티멘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멘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가 LIG 넥스원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이제 로봇 태권브이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방산 쪽의 로봇 관련한 센티멘탈 최근에 나타나면서 LIG 넥스원이 어제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한 그 전에 이 거래가량은 큰 주가 상승폭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한화 로보틱스는 미국에서 협동 로봇 신모델인 HR10L을 첫 선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신제품 발표 이슈도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센티멘탈 모멘텀이겠죠. 일론 머스크 CEO는 옵티머스 관련한 이야기를 꾸준히 잊을만 하면 내놓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의
옵티머스 로봇을 화성에 보낼 것이다라는 이야기 간밤에 기사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세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은 로봇의 센티멘탈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종목들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국내 로봇 시장은 협동 로봇 시장, 서비스 로봇 시장, 지능형 로봇 시장 이렇게 좀 나뉘게 될 겁니다. 의료용 로봇도 함께 자리하고 있겠고요. 전 세계적인 기업들 가운데에서 협동 로봇 시장에서 그래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일 겁니다. 2020년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의 H라인, 그러니까 협동 로봇 라인이 이렇게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협동 로봇 납품은 아직까지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이라던가 로봇에 납품하는 그 대수 자체는 크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국내 로봇 관련주 주가 추이를 들여다보면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점차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만 어제의 시세로 인해서 끝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인탑스, 로보티즈,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순으로 어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러한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로봇주들이 달려나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처럼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특히 어제 엔젤 로보틱스의 상한가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까지는 함께 끌어오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수급적인 이슈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주들도 저희 한번 지켜보면 좋을 텐데요. 지금 로봇을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산업용 로봇 쪽에 기업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유일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앞서서 보셨던 H라인을 비롯해서 산업용 협동 로봇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메카, 휴림 로봇, 코닉 오토메이션, RS 오토메이션 이러한 기업들이 모두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서비스 로봇은 어제 상한가에 안착했던 엔젤 로보틱스가 대표적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보행 보조 로봇이라던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또 구축하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LG전자가 투자를 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서 엔젤 로보틱스의 추세적인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의료용 로봇 쪽은 사실 아주 모멘텀이 강하게 흘러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만약에 시세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의료용 로봇도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죠. 최근에는 또 P&S 메케닉스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료용 로봇의 센티멘탈도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능형 로봇도 이렇게 한번 쫙 정리를 해봤고요.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소부장 쪽으로 감속기, 모션 제어, 배터리 팩이라던가 카메라 모듈 같은 이런 쪽이 모두 편입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도 로봇 쪽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로봇의 부품 관련 기업들을 하나 둘씩 포트폴리오 안에 지분 투자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편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밸류체인을 한 기업 안에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살펴보셨던 삼성증권의 리포트 안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지금 태동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지금 선도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 보다도 훌륭한 기술력으로 부품에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인가를 선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인 돋보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밸류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과연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제는 또 한국 시장 저평가란 말도 부끄럽다, 이런 헤드라인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토론 개최 자리에서 이 밸류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리고 GDP가 30년 동안 7배 오르는 동안 코스피는 단 3배 성장에 그쳤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추석 직후에 관련한 ETF 상품들 출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편입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주요 종목들 각 증권사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기업들 들어가고 있고요. 은행업 관련해서, 증권업 관련해서 편입
편입군으로 전망을 하는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추석을 앞두고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기업들 저희가 미리미리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밸류업도 일정이 있는 만큼 최근에 좀 큰 변동을 겪기도 했는데 또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지 금융주 등 같이 고민해 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명절 전 전략에 집중해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장 전 네.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또 주말을 앞뒀고 이번에는 연휴 일정까지 있는 상황이라서요. 명절 연휴.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지. 어제 나오셨던 출연자분은 오늘 종가 부근에 좀 모아갈 종목에 베팅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 이사님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예. 시장이 변수가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확률 가능한 부분에서는 베팅이라는 부분은 가능한데 FOMC 회의는 결론적으로 연휴 중에 25bp 금리 인하는 반영을 했고 네. 그다음에 50bp에 대해서는 미리 멘트가 나오는 게 연준은 원하지만 실제 시장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톤이에요. 50bp의 금리 인하 진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요. 그를 놓고 연휴 기간이라는 점을 대입해서 주식을 급하게 늘리기보다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넘어갈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연휴라고 해서 지금 지수 레벨에서 주식을 급하게 매도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매수든 매도든 굳이 무리하지 말고 연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어제 그리고 밤사이 뉴욕 시장의 네. 분위기가 조금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명절 가서 조금 우중충한 기분을 좀 덜어내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요 섹터가 어제는 다 같이 올라갔어요.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네. 또 반도체까지 함께 올라섰는데 각 주요 섹터에 대한 짧은 전략 코멘트 듣고 싶어요. 반도체는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가격 메리트 외에는 또 특별함은 지금은 없죠. 근데 어도비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네. 그래서 시간외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2029년 회계 기준으로 실적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서프라이즈 하다 보니까 시간외로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시장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상황이에요. 네. 과연 AI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주는가인데 오픈 AI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게 다음 버전의 GPT를 내어놓고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는 화두가 소프트웨어 단위 돈을 벌어주냐 이걸 계속 좀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은 명백한데 최근의 흐름과는 다르게 좀 톤을 강하게 갖고 가기보다는 가격 메리트 정도로 우선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급 흐름에 좀 중점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거기 더해져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공식화한 게 저번 분기 대비해서 3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 볼륨 기준으로 10% 톤업을 했습니다. 네. 거기 더해져서 CATL 같은 경우는 리튬과 관련된 감산의 형태죠. 이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하반 경직성이 나타난다라고 보이고 시장 참여자들은 2차 전지 셀 업체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ESS 수주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게 태양광은 지금 실제 매출 영업이익단을 봤을 때 우리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태양광을 보기보다 금리 인하기의 프로젝트의 진행이 재개될 수 있는 풍력 관련, 그쪽을 보시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실적도 CS윈드는 괜찮았었기도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신재생 쪽 주셨고 제약바이오는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별해서 계속 보는 상황. 근데 그 선별이 계속 우리가 봐왔던 종목들, 로열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리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또 하반기로 갔을 때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 부각이 되는 부분, 게임 체인저 요소가 있는 경구용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함께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주가 변동이 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대응할 때 좀 짧게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표면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한다라고 내세운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의 시가총액이 작고 네. 이게 본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이 있는데 신사업으로 이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규 상장주 중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중에서 그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동물 임상을 진행했는데 그 데이터가 좀 긍정이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명을 얘기해 주셔도 D&D 돼요. 파마텍 같은 경우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마 투자자분들이 이제 일부만 청취하신 이후에 좀 섣부른 대응을 공격적으로 하실까봐 좀 걱정되셔서 그런 마음을 담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종목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겁니다. 사실 8월 달에 이미 D&D 파마텍에 좀 긍정의 얘기를 주셨기도 해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내용들 각 섹터의 종목들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섹터에 대한 얘기와 시장을 살펴봤고요. 이 서브 섹터 단으로 조금 넘어가서 로봇 들여다볼게요. 어제 로봇주들 괜찮았습니다. 이제 일정에 대한 보핀 모멘텀 등도 있고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관심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미래 기대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반영되는데 종목 압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가까운 모멘텀은 보핏의 출시입니다. 이게 예정된 부분은 9월 달에 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고 이제 공식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바라볼 게 모멘텀은 보핏 출시, 그 다음에 애플의 탁상용 로봇, 현대차 그룹의 웨어러블 로봇, 이 연말께 계속 지속이 됩니다. 지금 타겟을 맞출 건 우선은 출시되는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사들 그런 쪽을 찾아서 추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조립 AS를 담당하는 인탑스라든지 아니면 여기 더해져서 모터 그런 부분이 있는 SPG라든지 이런 종목을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로봇 얘기할 때마다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 등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인탑스 8월 16일 유망주로 말씀해 주셨었고 최고가 기준 상승률 24%. 보유자분이라면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 맞는 거죠? 네, 끌고 가고 실제 보핏이 출시되었을 때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로봇의 밸류, 로봇주의 밸류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여전히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장의 GM, 한국과 함께 엮인 뉴스로 인해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 등이 신기하고 조금 어려운 건 사실 현대차가 완성차 업체와 이런 미국 업체와 협력을 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파급을 어떻게까지 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이 선택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게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타겟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협력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평가 절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대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한계도 있는데 그 매출 파이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바스켓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 그 중에서 대형주 중에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약간 정체 부분이 있다 보니 주가는 또 빠져 있는데요. 연말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진행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서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만도나 SL, 서현이와 성우 하이텍 뭐 이렇게 인도 시장 모멘텀도 있고 네. 이게 현대차 개별 모멘텀에 미국 모멘텀 다 갖는 이런 약간 교집합 종목들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부품단에. 네. 그쪽은 좋게 보시는 거 없으세요? 다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될 것 다 같아요. 괜찮은데 네, 다. 그 가운데 대형주에서 고른다면 모비스? 네, 대형주 모비스, SL은 또 미국에 특화된 실적 부분이 있다 보니까 SL, 그다음에 자율주행 진행 부분을 놓고는 HL 만도 이런 쪽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 탄력이 하루에 강할 수는 있는데 반대로 이게 지속성 같은 경우는 낮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동차 부품까지 현대차 GM의 이슈를 두고 저희가 전략을 챙겨봤고요. 오늘의 종목이 무엇일까 열어봤는데 로봇이었습니다. 네. 앞에 같이 연결해서 살펴볼 걸 그랬어요.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렌시스를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연휴 전이니까 뭔가 머리를 짜내서 우리가 밸류 이런 종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모멘텀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봇주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제품을 출시할 때 그 안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로봇 보핏 이 구조에서는 그 모터 같은 경우, 감속기 같은 경우가 로봇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핏이 출시되었을 때 부각될 수 있는 그 부분이 감속기 사업을 하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핏의 감속기를 제품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다 보니 렌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5,730원, 어제 종가 수준이에요. 그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말씀 주신 라인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SK홀딩스, 테크윙 이런 반도체 쪽이란 말이죠. 9월 6일에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 당연히 시장 반도체 개선의 분위기를 받아서 좋았는데 테크윙, PSK홀딩스 보유자는 그대로 보유일까요? 해당 종목은 우리가 가치를 따져봤을 때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후공정을 아예 HBM을 배제하고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이라고 하면 네. 시가총액가 한 1조 5천억 정도까지는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부여받을 수 있다 보니까 두 종목 다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주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의견 나눠주셨네요. 이성웅 이사님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이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